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CPI부터 PPI, 각종 경제 데이터들과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변동성 매우 컸어요. 요약하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걸 기점으로 시장이 희망하던 시나리오가 무너지며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통화긴축 강화로 인한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진행하는 9월 FOMC가 관건인데 기존에 있었던 0.5% 금리 인상 확률이 사라지고 1% 금리 인상 확률이 생겼어요. 확률 자체는 23%로 사실상 0.75%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시장도 0.75% 인상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문제는 최종 금리가 4%보다 높아지는지가 관건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와 기업들의 부채는 물론이고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과 기업 마진 감소 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증시는 전저점을 깨고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FOMC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새로운 발언이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SXL이랑 XXS 요청 주신 분들이 많아서 반도체 지수 관련해서 볼 건데, 매크로 환경 보고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 차트 볼게요. 지금 여러 매크로 변수들이 있고 매크로 변수들에 의해 증시 방향성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데, 채권 금리를 비롯해서 달러 인덱스랑 빅스 지수 등등 대부분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반도체 지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반도체 지수 투자한다면 꼭 봐야 한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구리 보겠습니다. 지금 구리 보시면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곧 변곡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리가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 스토캐스틱이나 MACD도 보시면 중간 레벨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이 보입니다. 곧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리 방향성에 따라 반도체 지수가 큰 영향을 받으니까 꼭 집중해서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구리는 특히 주택시장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되는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리가 여기를 의미 있는 힘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반도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발표하는 지표들과 구리 단기의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도체 지수 한번 볼게요. SXL과 SXS는 수수료와 계리율 때문에 차트 정확도가 떨어져서 SXX로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반도체도 증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런 평행 하락 추세에 있어요. 문제는 이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저점 SXX 기준으로 한 327달러 수준, 여기를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대략 한 7%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서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전저점을 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FOMC에서 긴축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전쟁 관련 악재가 나온다던가 하지 않는 이상 전저점 수준에서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만약 낮은 확률로 전저점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기 추세 하단 부분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에 대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상황 보고 다시 전략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전저점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힘드신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보세요. 이때가 CPI 8.6% 나오면서 41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발표하기 전부터 백악관에서 CPI 높을 거란 스포일러도 있었고, 실제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퇴색되며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이런 고점, 이런 저점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중기 추세 하단 부분이라던가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매수하고, 스토캐스틱이랑 MACD 보면서 이런 수준, 그 다음에 중기추세 상단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려 한 30% 정도예요. SXL이랑 XX 같은 3배 레버리지로 하면은 90%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 안전하게 추세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서 산다고 해도 20%입니다. SXL 기준으로는 60%예요. 리턴도 그만큼 큰 시장이고 복귀랑 대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요. 지금 만약에 포기하신다면은 이런 상승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 단위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지만 리스크 감소 성향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다 하시면 슬슬 롱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 구간이에요. 전저점을 기준으로 잡고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런 뭐 추세 뚫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 13일 CPI 발표하고 증시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잖아요. 이날 나스닥 100에 속한 전 종목이 하락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3번 정도 있었는데 1년 후에 100% 확률로 올랐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21.2%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마냥 즐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어요. FOMC 때마다 증시 변동성이 커졌던 것을 생각하면 역시나 집중하셔야 되고 FOMC를 포함한 다음 주 대응 전략 제 채널 커뮤니티에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포함한 모든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